이년이 미쳤나? 남편의 발이 제 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몸이 부엌벽에 부딪혔어요. 뒷머리가 벽에 세게 찢히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민철아, 좀 진정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명절에 이게 무슨 꼴이래? 빨리 일어나서 치워.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깨부터 등까지 화끈거리는 통증이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결혼기념일이었어요. 25번째. 제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7가지 전을 부리고 갈비찜을 만든 날이었죠. 국에 소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다. 야, 당장 일어나! 남편의 고함이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딱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 이제 끝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연 그럼 시작합니다. 수아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부터 등까지 화끈거리는 통증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로 날카로운 통증이 찔러왔어요. 오늘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25번째 결혼기념일이자 명절이기도 했죠. 수아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전을 7가지나 부쳤고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식사 중에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국에 소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수아가 조심스럽게 소금을 더 넣어드리겠다고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25년 동안 뭘 배운 거야? 시어머니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민철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25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말대꾸하지 않고 참는 것.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남편이 갑자기 밥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쏟아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수아가 황급히 일어서려는 순간 남편의 발이 수아의 어깨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아는 부엌벽에 부딪혔습니다. 뒷머리가 벽에 세게 부딪히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일어나. 당장 치워.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수아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른쪽 어깨에서 시작된 통증이 등 전체로 번졌습니다. 손목도 꺾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한숨만 쉬었습니다. 에휴, 그러게 좀 조심하지. 명절에 이게 무슨 꼴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도와달라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수아는 겨우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명절인데 무슨 병원. 좀 쉬면 나아. 너무 아파요. 어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제야 남편이 수아를 쳐다봤습니다.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알았어. 그럼 택시 타고 혼자 가. 나 피곤해. 결국 수아는 혼자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아는 계속 눈물을 닦아냈어요. 기사님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수아는 고개만 끄덕였죠. 응급실은 명절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아는 접수를 하고 1시간을 기다렸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통증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5년. 나는 25년 동안 뭘 한 거지? 젊은 간호사가 24살이던 수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니, 지금은 49살이죠. 49년의 인생 중 25년을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바쳤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어요.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깨 인대가 심하게 늘어났고 등 쪽에 광범위한 타박상이 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남편한테 맞았다고 말하면 되는 걸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넘어졌어요. 의사는 수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최소 3일은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통증이 심하시니 진통제를 처방하겠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입원 절차를 안내했고 수아는 2인실로 옮겨졌어요. 침대에 누우니 몸은 편해졌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수아야, 지금 어디야? 저녁 준비는 누가 하고 있어? 수아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꺼내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민철이가 너 병원 갔다고 하던데 그렇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괜히 난리야. 명절에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 빨리 와서 저녁이나 차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라고 하셨어요. 입원? 그게 무슨 말이야? 괜찮다며? 혹시 보험금 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수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험금. 보험금이라니. 남편이 차준 것도 시어머니가 걱정하는 것도 다 보험금 때문이었구나. 수아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도구. 25년 동안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너무 아파요. 그래도 명절인데 어떡해. 우진이랑 혜인이도 와 있잖아.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뭘 먹어? 수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23살 아들 우진이와 18살 딸 혜인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아이들. 하지만 그 아이들조차 지금 이 순간 수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걱정할 수 없었죠. 23년 동안 엄마가 늘 참는 모습만 봐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수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어깨에서 다시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수아는 그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지옥을 끝내자. 수아는 속으로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이 그날이에요. 25번째 결혼기념일이자 마지막 명절.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수아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어디 가세요?
입원하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집에서 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경과를 봐야 한다고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가방을 들었어요. 어깨가 아파서 가방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간호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아는 퇴원 수속을 밟고 병원을 나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됐을까요? 수아는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아니,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현금은 10,000원 한 장뿐이었어요. 신용카드는 남편 명의로 된 거라 쓸 수 없었습니다. 통장도 남편이 다 관리했어요. 49년을 살았지만 수아에게는 10,000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짓눌렸던 무언가가 비로소 조금 풀린 기분이었죠. 수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깨가 아팠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번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수아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지옥은 끝이라는 것. 그리고 수아의 새로운 인생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그 불빛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어깨는 아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49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수아는 찜질방 로비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병원을 나온 지 엿새가 지났죠. 10,000원으로 버틸 수 있는 건 이틀이 고작이었습니다. 하루 5,000원씩 찜질방 입장료를 내고 남은 돈으로 컵라면을 먹었어요. 이틀이 지나자 돈이 바닥났습니다. 수아는 24시간 영업하는 스터디 카페로 옮겼어요. 거기는 밤새도록 앉아 있어도 쫓아내지 않았죠.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수아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하나 샀습니다. 지갑에 남은 마지막 돈이었죠. 1,500원. 그 삼각김밥을 2끼로 나눠 먹었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49년을 살았는데 통장 하나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도 현금도 갈 곳도 없었어요. 간호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25년 동안 일을 안 했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집안일이나 잘해. 밖에서 일하면 애들은 누가 돌봐? 그 말을 듣고 수아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게 25년 전이었어요. 이제 와서 다시 간호사로 일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수아는 스터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깨는 여전히 아팠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죠.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조용히 해. 수아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젊은 남학생이 책을 보고 있었어요. 수아를 보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남자 목소리. 그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거든요. 고함치던 목소리, 욕하던 목소리, 때리기 직전의 차가운 목소리. 수아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이게 뭘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수아는 세면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속으로 되뇌었지만 가슴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남자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죠. 5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아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스터디 카페도 이제 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죠. 공원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마셨지만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죽고 싶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편할 것 같았어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공원 앞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차 앞에 뛰어들면 어떨까? 그러면 고통도, 배고픔도, 두려움도 모두 끝날 텐데. 수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로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어요. 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수아의 팔을 잡았어요. 어디 가세요? 돌아보니 공원 청소를 하시는 할머니였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수아는 그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아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수아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습니다. 도시락 김밥이었어요. 이거 드세요. 제가 아침에 싸온 건데 전부 드려요. 아니에요. 할머니 드셔야죠. 됐어요. 전 배불러요. 어서 드세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할머니는 옆에 앉아 수아를 지켜봤습니다. 댁이 어디세요? 집에는 안 가시고?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가족은요? 버리고 나왔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요, 혹시 노동복지센터는 가보셨어요? 노동복지센터요? 네. 여기서 멀지 않아요. 거기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수아는 그 종이를 꼭 쥐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할머니는 다시 청소를 하러 가셨습니다. 수아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선한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그 생각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6째 날이었습니다. 수아는 노동복지센터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신분증과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죠. 집에서 나올 때 신분증을 챙기지 못했거든요. 신분증 없이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시로 고시원을 연결해 드릴 수는 있는데 비용이 문제네요. 돈이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직원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했어요. 일주일만 임시 지원을 해드릴게요. 그동안 서류를 준비하시고 법률 상담도 받으세요. 수아는 고개를 푹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그날 밤 수아는 고시원에서 잤습니다. 방은 너무 좁았어요.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죠. 하지만 천국 같았습니다. 따뜻했고 안전했거든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6일 만에 제대로 누워보는 거였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쿵쾅쿵쾅. 복도를 걷는 소리, 방문을 여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수아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여기 없습니다. 여기는 안전해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죠. 7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아는 노동복지센터에 다시 갔어요.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아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힘들어 보이는 얼굴들이었죠. 그 중에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아우라가 느껴졌죠. 할머니가 수아를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함도 있었죠. 수아는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아 옆으로 걸어와 앉았어요. 힘들어 보이시네요. 수아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죠. 저도 그래요. 할머니도 도움이 필요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도움을 주러 왔어요. 봉사활동이죠. 아, 그러시구나. 혹시 이혼 문제로 오셨나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얼마나 참으셨어요? 25년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살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수아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살고 싶은가요? 6일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네. 살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 눈빛이에요. 바로 그 눈빛. 당신은 살 수 있어요. 할머니, 제 명함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할머니는 명함을 건네주고 일어났습니다. 수아는 멍하니 명함을 바라봤어요. 윤세라. 그리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기업 이름이었어요. 수아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지만 할머니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죠. 7일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윤세라 할머니라는 희망이요. 수아는 명함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윤세라.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고시원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윤세라 회장. 금융과 부동산 분야의 거물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유명했죠. 재산이 수천억 원이 넘는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런 분이 왜 나한테? 수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자신에게 왜 명함을 준 걸까요? 그저 봉사활동 차원일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고시원에 있었어요. 일주일 지원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죠. 법률 상담은 받았지만 소송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수천만 원이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죠.
하지만 어깨 부상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병원에도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또다시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이 쫓아오는 꿈이었어요. 복도를 뛰어가는데 남편의 손이 수아의 머리카락을 잡았죠. 끌려가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수아는 일어나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죠. 이렇게는 안 돼. 뭐라도 해야 해. 수아는 윤세라 회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죠. 이런 대단한 분한테 내가 뭐라고 전화를 해. 다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집어들었어요. 이런 고민을 10번도 넘게 반복했죠. 해가 떴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수아는 마침내 결심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차분하고 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요. 며칠 전에 노동복지센터에서 뵙고 명함을 받은 사람인데요. 아, 기억나요. 25년 참으셨다던 분이죠? 네, 맞아요.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수아는 고시원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윤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점심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12시에 만나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아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된 거죠? 윤세라 회장이 직접 온다고요. 황급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갈아입을 옷이 별로 없었어요. 집에서 나올 때 옷을 챙기지 못했거든요.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12시가 되자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수아는 긴장한 채로 문을 열었어요. 윤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고시원이에요? 좁네요. 죄송합니다. 형편이 이래서 사과할 필요 없어요. 짐 챙기세요. 네. 짐이요? 다른 곳으로 옮겨야죠. 여기서는 제대로 쉴 수도 없잖아요. 수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윤 회장은 수아가 챙기는 걸 기다리지도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수아는 황급히 몇 가지를 가방에 넣고 따라갔죠. 밖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수아는 처음 타보는 고급차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호텔이요. 거기서 쉬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죠. 하지만 제가 호텔비를... 윤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 거예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희 모르는 사이잖아요. 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살고 싶다는 그 눈빛이요. 그것만으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아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도움이었으니까요.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5성급 호텔 앞에 멈춰 섰어요. 수아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기요? 네.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수아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너무 넓고 화려했거든요. 침대도 크고 소파도 있고 욕실도 엄청 넓었죠. 이런 곳에서 제가 지내도 되나요? 물론이죠. 이제부터 제대로 쉬고 제대로 싸워야 하니까요. 윤 회장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변호사를 만나요.
제가 소개해 줄 거예요. 변호사요? 네. 오지영 변호사예요. 이혼 전문이고 승소율이 90%가 넘어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그것도 제가 처리할게요. 수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런 도움을 주는지 몰랐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어요. 당신이 당당하게 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윤 회장은 일어서며 수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부터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윤 회장이 나가고 수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대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7일 전만 해도 공원 벤치에서 죽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5성급 호텔에 있다니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죠. 처음으로 싸워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아는 호텔 식당에서 조식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죠. 따뜻한 수프, 갓 구운 빵, 신선한 과일.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10시가 되자 윤 회장이 로비로 왔습니다.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오지영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호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앉으세요. 윤 회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5년간의 학대, 발차기 폭행, 남편의 외도와 재산 은닉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오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증거가 있나요? 병원 진단서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건 괜찮아요. 증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동시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함께요. 이길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이겨야죠. 그리고 이길 거예요. 수아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 변호사의 눈빛이 너무 강했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물었어요. 어때요? 마음이 좀 놓여요? 네.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윤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각오면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합시다. 그날 밤 수아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빛나는 불빛들이 희망처럼 보였죠. 수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고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악몽이 오지 않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오 변호사는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짐을 챙겨야 해요. 증거가 될 만한 것들도 찾아야 하고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혹시 남편이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그리고 경찰도 요청할 거예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수아는 오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경찰 2명도 동행했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집이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수아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오 변호사의 말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어 옷을 챙기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서류 가방이 있었어요. 원래 거기 없던 건데
수아는 가방을 꺼내 열어봤죠. 서류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부동산 서류, 그리고 편지들까지요. 수아는 하나씩 펼쳐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 앞으로 된 통장이 5개나 있었습니다. 잔액을 보니 총 3억 원이 넘었어요. 수아가 모르는 돈이었죠. 부동산 서류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강남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매입자는 남편이었죠. 명의만 시어머니로 해놓은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재산을 숨긴 거예요? 오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네요. 이건 중요한 증거예요. 사진 찍어두세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카메라로 서류를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하게요. 그때 편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 필체였어요. 수아는 한 통을 펼쳐 읽기 시작했죠. 민철 오빠, 어제는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해요.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 날짜를 봤어요. 5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수아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그 해였죠. 다른 편지들도 읽어봤습니다. 모두 같은 여자가 쓴 거였어요. 그리고 날짜는 모두 수아가 아팠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아플 때 바람을 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 변호사는 수아의 어깨를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화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증거 확보가 우선이에요. 수아는 눈물을 참으며 편지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짐을 다 챙기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딸 혜인이 들어왔죠. 엄마. 혜인은 놀란 표정으로 수아를 쳐다봤습니다. 수아도 깜짝 놀랐어요. 혜인아,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집 나간 거 아니었어? 혜인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가슴이 아팠어요. 짐 좀 가지러 왔어. 너는 학교 안 갔니? 오늘 오후 수업만 있어서. 혜인은 수아를 피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어요. 수아는 그 자리에 멈춰섰죠. 엄마를 원망하는 것 같아요. 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딸의 차가운 눈빛이 더 아팠죠.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찾은 증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숨겨진 통장, 부동산 서류, 그리고 외도 편지들. 이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이것뿐일까? 수아는 더 깊은 배신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을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오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났죠. 변호사님, 방문객이 계세요. 누군데요? 강혜인 학생이요. 수아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혜인이 왜 여기에 온 걸까요? 문이 열리고 혜인이 들어왔어요. 혜인아. 혜인은 수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 변호사를 봤죠. 변호사님,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도와주겠다는 거니? 아빠랑 할머니 감시하겠어요. 증거 모으는 거 도와드릴게요. 수아는 놀라서 딸을 쳐다봤습니다. 오 변호사도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위험할 수 있어. 내 아빠가 알면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요. 전 연기 잘해요. 혜인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녹음한 거 있어요. 들어보세요. 오 변호사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수아가 이혼 소송 걸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 재산은 다 내 명의로 옮겨놨잖아. 그 여자한테 줄 건 하나도 없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게. 빨리 정리해야 해. 오피스텔도 처분하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수아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작당을 한 거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딸이 이걸 녹음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혜인아, 넌 엄마 미안해요. 그날 차갑게 대한 거. 혜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기했어요. 아빠랑 할머니한테 엄마 편이 아닌 척 하려고요. 왜 그랬어? 위험한데. 엄마가 25년 동안 참은 거 알아요. 다 봤어요. 이젠 엄마가 이겨야 해요. 수아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어요. 오 변호사도 눈가를 닦았죠. 혜인아, 고마워. 하지만 정말 위험해. 조심해야 해. 알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시키는 것만 해. 혼자 위험한 짓 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혜인은 이중 첩자가 됐습니다. 겉으로는 아빠와 할머니 편인 척하면서 몰래 정보를 모았어요. 며칠 후 혜인은 또 다른 녹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민철아, 그 여자랑은 어떻게 됐어? 별로예요, 엄마. 돈만 밝히더라고요. 그래도 수아보다는 나았잖아. 수아는 맨날 아프다고 누워있기만 하고. 그러게요. 그래서 그 여자 만난 거예요. 수아는 녹음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 바람을 피우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다니요. 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유책 배우자 입증이 가능해요. 그럼 이길 수 있나요? 네.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혜인은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위험했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오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행동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갔어요. 재산 은닉, 외도, 가정폭력까지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수아는 혜인을 볼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고3 수험생인 딸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혜인은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 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수아는 딸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 이혼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남편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죠.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수아는 오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남편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거든요. 조정실에 들어가니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도 있었어요. 수아를 보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았죠. 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감정적으로 대화하지 말고 사실만 이야기합시다. 남편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뭡니까? 가정폭력, 외도, 재산 은닉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오 변호사는 병원 진단서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저는 때린 적 없어요. 진단서가 조작됐다는 증거 있으세요? 남편 측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어요.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됐죠. 며칠 후 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수아를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상대 측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영입했어요. 승소율이 높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떡해요? 소송 비용이 더 들 거예요. 우리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수아는 걱정이 됐습니다. 윤 회장에게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윤 회장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오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걱정되죠? 회장님,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더 이상은 윤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왜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윤 회장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의 눈빛이 제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해요. 저도 한때 당신처럼 힘들었거든요. 회장님도요? 네. 50년 전 일이에요. 저도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요. 수아는 놀라서 윤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분이 그런 과거가 있다니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한 분의 도움으로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윤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돕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거죠. 수아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어요. 그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음 날 윤 회장은 남편 측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비서도 없이 혼자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 회장은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강민철 씨 소송 비용이죠? 제가 낼게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한수아 씨가 제 조카예요. 제가 소송 비용 다 될 거예요.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윤 회장은 수표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과도한 소송은 하지 마세요. 사실대로만 하세요. 하지만 저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잘못한 건 아시잖아요. 변호사님도 양심이 있으시겠죠. 윤 회장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면 다른 케이스 3건은 할 수 있어요. 윤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작게 웃음 지었어요. 돈의 힘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차에 올라타며 윤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5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8살이던 세라는 남편한테 맞고 도망쳤었어요. 갈 곳이 없어서 교회로 갔죠. 그때 한 목사님이 도와줬습니다. 목사님은 세라에게 일자리를 구해줬고 숙소도 마련해줬어요. 심지어 야간 대학 등록금까지 대줬죠. 세라 씨, 당신은 꼭 성공할 거예요. 제가 믿어요. 목사님의 그 말이 세라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세라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죠. 10년 후 세라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교회에 갔지만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목사님 가족이라도 찾고 싶은데요. 목사님은 가족이 없으셨어요. 다만 딸 하나를 입양해서 키우셨죠. 그 딸은 어디 있나요? 결혼해서 나가셨어요. 연락이 끊겼네요. 세라는 그날부터 목사님의 딸을 찾았습니다. 40년 동안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죠. 한수아라는 이름으로요. 목사님의 딸이 수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어머니는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세라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노동복지센터에서 수아를 봤을 때 세라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갚을 기회라는 걸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손녀를 도울게요.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요.
윤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 회장은 말할 생각이 없었죠. 그냥 조용히 돕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상대 측 변호사가 갑자기 온건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과도한 요구를 안 해요. 오히려 합의를 유도하고 있어요. 수아는 윤 회장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윤 회장이 뭔가 한 걸까요? 그날 저녁 수아는 윤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혹시 상대 변호사한테 뭐 하셨어요? 윤 회장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왜요? 뭐 잘못된 거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잘 풀려서요. 다행이네요. 당신이 고생 덜하게 됐잖아요. 윤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도 더 묻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속으로 감사했죠. 그날 밤 윤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봤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목사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어요. 수아가 꼭 행복해질 거예요. 윤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50년 묵은 빚을 갚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혜인은 오늘도 학교에서 돌아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고3 수험생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혜인은 조용히 방문을 조금 열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민철아, 그 여자 누구야? 엄마한테 말 좀 해봐. 그냥 회사 동료예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혜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소개해줬다고요. 언제 소개해줬는데? 6년 전이요. 어머니가 맞선 자리 만들어줬잖아요. 아, 그때 그 여자구나. 근데 왜 수아 몰래 만났어? 수아가 맨날 아프다고 누워있잖아요. 답답해서 그랬어요. 혜인은 손을 떨며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빠한테 여자를 소개해줬다니요. 그것도 엄마가 아플 때요. 그 여자랑은 지금도 만나? 가끔요. 근데 요즘은 돈 얘기만 해서 귀찮아요. 그래도 수아보다는 낫잖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혜인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다음 날 혜인은 오 변호사 사무실로 녹음 파일을 가져갔습니다. 수아도 함께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여자를 소개해줬다니요. 배신감이 2배로 밀려왔어요. 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시어머니가 외도를 방조했다는 증거죠. 그럼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혜인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주세요. 이게 뭐니? 할머니 방에서 찾은 거예요. 강남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예요. 오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 오피스텔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나온 거지?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남편 회사 급여로는 살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럼 어디서 돈이 나온 걸까요? 오 변호사는 계속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발견한 듯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어요. 여기 봐요. 자금 출처가 대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출이요? 네. 그런데 이 대출이 이상해요. 담보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연대 보증을 섰다는 뜻이에요.
오 변호사는 바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수아 씨, 연대 보증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수아 씨 명의예요. 네, 제가요?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보증을 선 적이 없었거든요. 서류를 위조한 것 같아요. 수아 씨 도장을 몰래 찍은 거죠. 그게 가능해요? 집에 도장이 있었죠? 남편이 접근할 수 있었어요. 수아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다니요. 이건 범죄 아닌가요? 맞아요. 사문서 위조예요.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수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들이 계속 드러날 때마다 배신감이 깊어졌어요. 며칠 후 혜인은 또 다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뭔데? 아빠 신용카드 명세서예요. 혜인은 출력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아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특정 날짜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기념일. 그날 남편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30만 원을 썼습니다. 수아와 함께 있던 게 아니었어요. 수아는 그날 집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 날짜, 결혼기념일이죠. 아빠가 다른 여자랑 있었던 거예요. 수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바람을 피웠다니요. 그것도 자신을 폭행한 바로 그날이요. 그 사람이 나를 차고 나가서 여자를 만난 거구나.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 변호사가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분노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증거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에요.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인은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할머니와 아빠의 대화를 녹음하고 서류를 복사하고 신용카드 명세서를 출력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혜인이 할머니 방에서 서류를 찾고 있을 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뭐 하는 거니? 할머니였습니다. 혜인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아, 할머니. 깜짝이야. 내 방에서 뭘 찾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볼펜 좀 찾으려고요. 볼펜은 내 방에 있잖아.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혜인은 당황했지만 애써 웃었어요. 집에 있는 게 좋더라고요. 할머니 볼펜이 잘 써져서요.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혜인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래, 가져가렴. 근데 앞으로는 물어보고 들어와. 네, 알겠습니다. 혜인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들킬 뻔했죠. 다음 날 혜인은 오 변호사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위험해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의심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지만 아직 더 찾을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내 안전이 제일 중요해. 지금까지 모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혜인은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아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혜인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꼭 이겨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응, 이길 거야. 반드시. 그날 밤 오 변호사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폭행 진단서, 외도 편지, 녹음 파일, 재산 은닉 서류, 신용카드 명세서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제 준비 끝났어요. 법정에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오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수아도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끝이 보여. 조금만 더 참자. 수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5년 참았으니 조금 더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었죠. 어느 날
윤 회장이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 씨,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요? 네. 함께 가봐요. 윤 회장은 수아를 데리고 강남의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낡은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외관은 오래됐지만 위치는 좋았죠.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40년 전에 처음 시작한 회계 사무소예요. 이제 쓸 일이 없어서 방치해뒀죠. 윤 회장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여길 수아 씨한테 줄까 해요. 네. 이 건물을요? 네. 나중에 여성자립센터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하세요. 수아는 놀라서 윤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너무 큰 선물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저한테는 그냥 방치된 건물이에요. 수아 씨가 잘 쓰는 게 나아요. 수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윤 회장의 호의가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잘 쓸게요. 그럼 둘러보세요.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윤 회장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아는 혼자 건물을 둘러봤어요. 1층은 로비였습니다. 2층과 3층은 사무실이었고요. 4층은 작은 강의실 같았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충분했죠. 3층 구석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오래된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내며 서랍을 열어봤죠. 그 안에 낡은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수아는 성경책을 꺼내 펼쳤어요.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한미연. 수아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미연은 수아의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엄마의 성경책이 왜 여기에? 손이 떨렸습니다. 성경책을 넘기는데 편지 한 장이 떨어졌어요. 수아는 편지를 주워 읽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딸 수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많이 아팠잖니. 더 오래 함께 있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 하지만 한 가지는 준비해뒀단다. 강남에 있는 건물이야. 그 건물은 원래 엄마를 도와주신 목사님 것이었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주셨지. 엄마를 입양해서 키워주신 분이셨거든. 엄마는 그 건물을 내 시어머니 명의로 해놨어. 혹시 엄마가 일찍 죽으면 너한테 바로 가지 못할까봐 그랬어. 하지만 진짜 소유자는 너란다. 엄마가 너를 수익자로 지정해뒀어. 시어머니는 명의만 빌려준 거야. 수아야, 시댁에서 힘들 때 이 건물이 너를 지켜줄 거야.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야. 항상 사랑해, 내 딸. 엄마가. 수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준비해뒀다니요. 편지 뒤에 서류가 더 있었습니다. 신탁 계약서였어요. 수아가 수익자로 지정돼 있었죠. 이게 정말이야?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었습니다. 강남 건물의 진짜 소유자는 수아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었죠. 서류 마지막에 건물 감정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115억 원. 수아는 숨이 막혔어요. 100억이 넘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큰 재산의 주인이라니요. 황급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윤 회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거 봐주세요. 수아는 편지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게 정말이에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변호사한테 보내죠. 윤 회장은 바로 오 변호사한테 연락했습니다.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냈어요. 30분 후 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예요. 신탁 계약서가 유효해요. 정말요? 네. 수아 씨가 진짜 소유자예요.
시어머니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수아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윤 회장이 수아를 부축했죠. 괜찮아요? 회장님, 엄마가 저한테 이런 걸 남겨뒀어요. 훌륭하신 어머니셨네요. 윤 회장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사실 윤 회장은 이 건물을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입양한 딸이 수아의 어머니였으니까요. 이걸 소송에 쓸 수 있나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이건 결정타예요. 다음 날 오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서류로 뭘 할 수 있어요? 일단 시어머니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이 무력화돼요. 어떻게요? 시어머니 명의 건물이라고 해도 진짜 소유자는 수아 씨니까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남편 쪽이 받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수아 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했다는 증거도 돼요. 오 변호사는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면 완벽한 승소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수아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엄마 고마워. 수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 씨, 한 가지 말해줄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저는 수아 씨 할아버지를 알아요.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를요? 네. 목사님이셨죠. 50년 전에 저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윤 회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한테 맞고 도망쳤던 일, 목사님이 도와준 일, 성공할 수 있었던 일까지요. 그래서 제가 수아 씨를 도운 거예요. 목사님의 은혜를 갚는 거죠. 수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할아버지가 회장님을 도와주셨고 회장님이 저를 도와주신 거네요. 네. 그리고 수아 씨 어머니도 훌륭한 분이셨어요. 목사님이 입양해서 키우셨거든요. 저 그것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말씀 못 하신 것 같아요. 수아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따뜻했던 엄마. 자신을 위해 이렇게 큰 준비를 해뒀던 엄마. 엄마, 회장님, 할아버지. 모두 고마워요. 수아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의 기도였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수아는 엄마의 성경책을 안고 잤습니다. 꿈에 엄마가 나왔어요. 엄마는 웃고 있었죠. 수아야, 이제 행복해도 돼. 엄마가 지켜줄게. 수아는 꿈속에서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죠. 최종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아는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떨렸죠. 윤 회장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준비됐어요? 떨려요. 남편을 마주하는 게 여전히 무서워요. 괜찮아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윤 회장은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수아는 조금 진정이 됐죠.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수아 씨가 직접 증언해야 해요. 25년 동안 겪은 일을 말해야 해요. 다 말해야 하나요? 네. 힘들겠지만 꼭 필요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었어요.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수아를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째려봤죠.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어요. 엄격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시작하세요. 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 강민철 씨의 가정폭력,
외도, 재산 은닉을 입증하겠습니다. 오 변호사는 차례대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 편지, 서류들까지요. 먼저 가정폭력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에 진단서가 띄워졌습니다. 어깨 인대 손상, 타박상, 염자. 모두 발차기로 인한 상해였어요. 피고는 결혼기념일에 원고를 폭행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폭행이 아니라 사고였을 수 있습니다. 사고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지만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오 변호사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외도를 보겠습니다. 편지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민철 오빠, 어제는 정말 좋았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피고는 원고가 병으로 고생할 때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피고의 어머니가 그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앉았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혜인이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6년 전에 소개해준 그 여자 말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죠. 마지막으로 재산 은닉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통장과 부동산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피고는 3억 원이 넘는 돈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강남 오피스텔을 어머니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강남 건물은 시어머니 재산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맞다면 좋겠지만요. 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건물의 진짜 소유자는 원고 한수아 씨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건물은 원고의 어머니가 신탁으로 남긴 재산입니다. 피고 어머니는 명의상 소유자일 뿐입니다. 오 변호사는 신탁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 서류는 유효합니까? 네, 재판장님. 법무사 확인도 받았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건물은 제가 돈 내서 산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 건물은 어머니 명의예요.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는 골칫덩이였어요. 골칫덩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순간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취득세랑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매년 수천만 원씩 내야 했어요. 그래서 처분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몰래 원고 소유 건물의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것도 수천만 원씩이요. 남편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충분합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원고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한수아 씨 나오세요. 수아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25년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판사의 질문에 수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폭력이 시작됐어요. 저녁을 늦게 준비했다고 뺨을 맞았어요. 계속하세요.
아이를 낳고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아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저를 때렸어요. 수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를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25년은 제게 족쇄였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매일 맞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했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정부였어요. 수아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끝내고 싶어요. 이 지옥을 끝내고 싶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의 눈가도 촉촉해 보였어요. 충분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수아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다 말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원고 한수아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수아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피고 강민철 씨의 가정폭력, 외도, 재산 은닉이 모두 입증됐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유책 배우자입니다. 위자료는 30억 원으로 정합니다. 남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30억이요? 그건 너무 많아요. 조용히 하세요. 한 번 더 방해하면 법정 모독으로 처벌하겠습니다. 판사는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강남 건물은 원고의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피고는 해당 건물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산 분할은 피고가 은닉한 재산을 포함해 5대5로 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겼어요. 완벽하게 이긴 거였죠. 오 변호사가 수아를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해냈어요. 윤 회장도 다가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수아 씨. 수아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죠. 법정을 나오는 길에 남편이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야, 나 좀 봐. 수아는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 동안 기회는 많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죠. 수아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판결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강남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이제 이 건물은 완전히 수아의 것이었죠. 오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위자료 30억 원도 다 받았어요. 남편이 회사 퇴직금까지 털어서 냈어요. 그럼 이제 남편은 무일푼이에요. 집도 처분했고 차도 팔았어요. 수아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하지만 허무했죠. 시어머니는요? 건물 반환하고 나서 아들이랑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작은 투룸에서요. 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뭘 하고 싶어요? 약속했잖아요. 여성자립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좋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수아는 바로 센터 설립에 들어갔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직원을 모집했어요. 상담사, 변호사, 심리치료사까지 갖췄죠. 석 달 후 센터가 완성됐습니다. 이름은 미연의 재기 캠퍼스. 수아 어머니의 이름을 땄어요. 엄마, 이거 보고 계시죠? 제가 엄마 이름으로 센터를 만들었어요. 수아는 엄마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기자들도 왔고 지역 주민들도 왔죠. 수아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연의 재기 캠퍼스 대표 한수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맞고 모욕당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도망쳤고 싸웠어요. 수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저 같은 여성들을 위한 곳입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은 분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돕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수아는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1층은 상담실이었어요. 2층은 교육실, 3층은 임시 숙소였죠. 첫 번째 상담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어요. 얼굴에 멍이 있었죠. 도와주세요. 수아는 그 여성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사와 함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술만 마시면 때려요. 아이들도 무서워해요. 수아는 그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아는 자신의 경험을 말해줬습니다. 어떻게 도망쳤는지, 어떻게 싸웠는지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도 했으니까요. 그 여성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아는 한참을 그 여성을 안아줬어요. 센터는 점점 알려졌습니다. 일주일에 10명씩 찾아왔어요. 상담 신청도 밀려들었죠. 수아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센터 앞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옷도 낡았고 얼굴도 수척했죠. 수아야, 나 좀 봐줘. 볼 것 없어요. 돌아가세요. 나 지금 일자리도 없어. 갈 곳도 없고. 수아는 팔짱을 꼈습니다. 제 알바 아니에요. 제발 돈 좀 빌려줘. 조금만. 안 돼요. 당신이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25년 동안 저를 때리고 모욕했잖아요. 미안해, 수아야. 그 말 듣기 싫어요. 이제 제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수아는 돌아서서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남았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 사람은 이제 제 인생과 아무 관계 없어요. 수아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남편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수아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죠. 며칠 후 아들 우진이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거였어요. 엄마. 수아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우진은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우진아. 엄마 미안해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에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집을 나갔냐고.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군대 가서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수아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를 만났어요. 완전히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 네. 술만 마시고 일도 안 하고 엄마한테 빌어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우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아빠한테 말했어요. 엄마한테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우진아. 엄마, 제가 이제 엄마를 지킬게요. 군대 전역하면 바로 일할게요. 수아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정말 고마워.
모자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제대로 대화한 것 같았어요. 우진은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매주 전화를 했어요. 엄마 걱정을 하면서요. 딸 혜인도 대학생이 됐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어요. 엄마처럼 사람들 돕고 싶어요. 혜인은 방학마다 센터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상담자들과 이야기하고 행정 업무를 도왔어요. 엄마, 제가 졸업하면 여기서 일할게요. 그래, 정말? 네. 엄마랑 함께 일하고 싶어요. 수아는 딸을 안으며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줘서 감사했어요. 센터 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150명을 도왔어요. 그중 90명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기념식에서 수아는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1년 전 이 센터를 시작할 때 떨렸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수아는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을 돕겠습니다. 그날 저녁 윤 회장이 수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잘했어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수아 씨가 잘한 거예요. 윤 회장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은 건배를 했습니다. 수아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잘하고 있어요.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이제 53살이 됐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예전에 어둡고 지친 얼굴은 사라졌죠. 대표님, 오늘 상담 일정 확인해 주세요. 비서가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수아는 서류를 받아 살펴봤어요. 오전에 3명, 오후에 4명이네요. 네. 그리고 오후 4시에 방송국 인터뷰 있으세요. 아, 맞다. 감사해요. 수아는 사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넓고 깨끗한 사무실이었어요.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보였죠. 벽에는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가 맨발로 뛰쳐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수아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죠. 4년 전 남편의 집에서 도망쳤던 그날을 기억하며 그렸습니다. 맨발로 뛰었던 그 순간의 두려움과 해방감을요. 그때가 내 인생의 시작이었어. 수아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날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첫 번째 상담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아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성은 울먹였습니다. 수아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알아요.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요. 대표님도 그랬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25년 동안 맞고 살았어요.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수아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세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싸웠죠. 수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도망쳤는지, 어떻게 이겼는지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이 끝나고 여성은 희망을 안고 나갔습니다. 수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딸 혜인이 센터로 찾아왔어요. 이제 21살이 된 혜인은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죠. 엄마, 같이 점심 먹어요. 그래, 뭐 먹을까? 엄마가 좋아하는 파스타 어때요? 모녀는 근처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좋아. 일도 재미있고 건강도 좋아. 류마티스는요? 많이 나아졌어. 약도 잘 먹고 있고. 혜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예전에는 맨날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 지금은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몸도 좋아졌어. 혜인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뭐가? 이렇게 다시 일어선 거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수아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요. 고마워, 혜인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났어.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점심이었어요. 오후 4시 방송국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가정폭력을 극복하고 성공한 한수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아나운서가 소개했습니다. 카메라가 수아를 비췄죠. 대표님, 25년 동안 폭력을 견디셨다고요? 네. 결혼 첫날부터 맞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아이들한테 온전한 가정을 주고 싶었거든요. 수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오셨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대로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아나운서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나오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무서웠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죠.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맨발로 뛰쳐나간 그날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수아는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이했어요. 대표님, 인터뷰 잘 보고 왔어요? 응, 잘하고 왔어. 수아는 사무실로 들어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수아야, 나야. 나 좀 도와줘. 제발. 남편이었습니다. 수아는 한참을 문자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죠. 이제 정말 끝이야. 수아는 남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도록요. 저녁 6시 아들 우진이 센터로 왔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엄마, 퇴근했어요? 응, 우진아. 어서 와. 우진은 수아를 안았습니다. 이제 26살이 된 우진은 듬직한 청년이 됐어요.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그래.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엄마가 좋아하는 한정식 어때요? 좋아, 가자. 우진이 운전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만났어요.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길에서 우연히요. 완전히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 네. 돈 달라고 하길래 조금 줬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수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돈 주지 마. 내가 힘들게 번 돈이잖아. 알겠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이야.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때리고 모욕했어. 이제 와서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한정식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모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진의 회사 이야기, 수아의 센터 이야기까지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큰 센터를 운영하시다니.
너희들 덕분이야. 우진이랑 혜인이가 엄마를 믿어줬잖아. 엄마가 잘하신 거예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아는 이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독립했고 수아는 센터 근처에 아파트를 얻었죠.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는 책이 가득했고 베란다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수아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어요. 참 많이 변했네. 4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맨발로 병원을 뛰쳐나왔던 그날, 찜질방에서 떨고 있던 그날, 죽고 싶었던 그날.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기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 회장이었어요. 수아 씨, 잘 있어요? 네, 회장님. 덕분에 잘 지내요. 내일 시간 있어요? 같이 점심 먹어요. 좋아요. 몇 시예요? 12시에 제가 픽업할게요. 전화를 끊고 수아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저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수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악몽은 이제 오지 않았어요. 편안한 잠만 찾아왔죠.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센터로 출근하는 길 수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53살의 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수아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센터 건물이 보였어요. 미연의 재기 캠퍼스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죠. 사무실에 들어가 벽에 걸린 그림을 봤습니다. 맨발로 뛰쳐나가는 여자의 모습. 그게 나였어. 그리고 지금도 나야. 수아는 그림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의 해방일은 그날부터 시작됐어. 그리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가 왔어요. 들어오세요. 수아는 환한 미소로 상담자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49년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53살의 자유가 시작됐죠. 수아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맨발로 뛰쳐나온 그 선택이 옳았어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낸 그 순간이 수아의 인생을 바꿨죠. 나는 자유야. 진정한 자유. 수아는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희망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하루를요.